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관련자들에 대한 첫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대전지법에서 열리는 실질심사에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무기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난해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관련자들이 지금 구속의 기로에 서게 돼 있는데요. 첫 영장실질심사에서 피고인들이 만약에 구속되면 통계 조작과 관련된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 정치권에서도 아마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와 또 그에 따른 검찰 수사,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칼끝이 겨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내일 영장실질심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등이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 등 핵심 정책에 정권에 유리하게끔 그렇게 한국부동산과 통계청 등을 압박해서 통계를 조작했던 내용입니다. 윤성원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지냈고 이무기 전 차관은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고 있는 구체적인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부터 사실 통계조작 의혹은 이미 제기되어 왔었죠. 취임 2년 차인 2년 차였던 2018년 5월 당시 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 효과가 90%다. 이렇게 말해서 이 무슨 엉뚱한 소리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시장 지표와 정부 발표가 너무 어긋났기 때문이죠. 당시 여론의 문매를 맞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반대하는 세력들의 주장 정도로 그 정도로 받아넘겼습니다. 그러던 차에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2018년 8월 그로부터 석 달 뒤죠. 경질되었고 말 안 듣는 통계청장을 결국 교체했다. 이런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실제로 황 전 청장은 퇴임 후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런 압력이 있었는데 압력을 물리쳤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 후임으로 들어온 강신욱 전 청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정책에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 전 청장의 발언은 당시에도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강 전 청장은 약속대로 좋은 통계를 만들어냈고 문재인 정권은 1월 10분 활용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덮었습니다. 눈과 귀를 덮고 속였고 그 결과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 뒤 야권, 그러니까 지금 현 여권이죠. 야권을 중심으로 통계 조작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7월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이 아마 국회 본회의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지난 3년간 서울 집값이 한국 부동산은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듣는 사람들이 다 기절초풍했죠. 당시 피부로 느끼기에는 거의 2배가 올랐다는 그런 느낌이었고 진보 진영인 경실련,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에서도 문 대통령 취임 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2%에 달한다. 국민을 기만했다. 이렇게 비판했을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은 재임 당시에는 거의 공공연한 비밀이 될 정도로 많이 일어났었고 결국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만약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이런 통계 조작 사실을 전부 파묻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도 통계를 가지고 장난을 쳐서 국민들을 속이는 일을 반복하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등은 통계청을 압박해서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 이렇게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통계와 관련해서는 2017년부터 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로 검찰에 넘어온 수사 대상은 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그러니까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성 이 4명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22명에 달합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지검 형사사부는 배당 16일 만에 속전속결로 지난해 10월 5일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부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2일에는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제 윤 전 차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로서는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수사에도 굉장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40 총선의 코앞이라가 지금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치권도 영장 발부 여부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실질 심사의 경우 이제 실무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아래층에서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물증과 담당자 녹취 이미 일부 언론에도 일부 보도됐었죠. 녹취 등을 확보한 만큼 이들에 대한 내일 실질 심사에는 구속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그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문 전 대통령에게로까지 수사를 개시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비슷한 구조인 셈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거나 보고를 받았을 텐데 물증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 고용률은 사상 최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믿었었나?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누구 말 맞다나 사상 최고라고 했더니 진짜로 사상 최고인 줄 알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경우 또 사위 서창호 씨죠. 서창호 씨의 타이 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 검찰이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진주본사와 서울사무소 그리고 인사혁신처 이런 데를 압수수색했었는데 놀랍게도 압수수색 영장에 게재된 혐의는 뇌물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이기는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야당에서는 아마 정치적 수사로 몰아갈 것이고 따라서 총선 결과에 따라 수사가 상당 부분 좌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권의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가 한동훈 위원장의 인사를 일부러 무시하는 그런 장면이 생중계 화면에 잡혔습니다. 아마 최근 들어 여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김정숙 특검 등으로 김정숙 씨 기분이 많이 상해져 있는 모양입니다. 어제 일산 고향 킨텍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김정숙 씨를 마주친 한 위원장은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숙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조금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몸인데 마치 지금도 자기가 대통령 부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행사 개요는 이렇습니다. 주요 참석자들은 공식 행사가 시작되기에 앞서서 이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위해서 대형에 맞춰 서 있는 참석자들에게 한 명씩 악수를 하고 인사를 건네면서 자기 자리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김정숙 씨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대통령보다 앞장서서 걸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기념식 행사를 생중계하던 화면을 보면 김 여사가 앞을 지나갈 때 한 위원장은 허리를 깊게 숙이며 김 여사에게 인사했습니다. 김 여사는 옆에 있던 이종찬 광복회장의 인사에는 목례로 답했지만 다음 순서인 한 위원장의 인사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직후 한 위원장은 김 여사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못 받나 싶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는데 김 여사는 그대로 한 위원장을 패싱했습니다. 김정숙 씨의 인사 패싱은 이미 전력이 있습니다. 김정숙은 2019년 현직 대통령 때이죠. 남편이 19년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하고는 악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숙 씨는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와 악수한 뒤 그 옆에 있던 황 대표를 지나쳐 곧바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악수를 했습니다. 황 대표는 손을 움직이다가 멈춘 후 손가락으로 뺨을 긁었습니다. 머쓱했던 것이죠. 논란 일자 청와대는 시간이 없었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시에 청와대가 제1야당 대표를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 달 뒤에 그해 6월 6일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그제서야 김정숙은 황 대표와 악수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제 한동훈 패싱 동영상을 지켜본 네티즌들은 다른 사람 인사는 받아주면서 유독 한 사람만 무시한 거냐?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행동하는 게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생각을 안 하는 건가? 이건 좀 너무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정숙의 인성이 다시 한번 돋보인 그런 행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